김밥 하나의 철학이 담길 수 있을까? 2013년 조수 떡볶이의 창업자 나상규는 두 번째 분식 혁신의 키워드로 김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바르다김 선생이었죠. 싸고 빠르게 먹던 김밥에 건강하고 정직한이라는 가치를 더입힌 이 브랜드는 청정 재료, 고급 인테리어, 그리고 따뜻한 감성으로 프리미엄 김밥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줄 서서 먹던 트렌디한 분식집.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더 이상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대체 이 브랜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표 김밥 브랜드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르다김 선생은 단지 김밥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김밥이라는 익숙한 음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철학과 정성을 파는 브랜드를 지향했습니다. 소풍날 아침, 어머니가 싸주시던 김밥의 따뜻한 기억을 지금의 소비자에게 전하고 싶었다. 창업자 나상균 대표는 그렇게 말하며 싸고 빨리 먹는 김밥이 아닌 건강하고 정직한 김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브랜드 이름 바르다는 단순한 마케팅 수사가 아니라 바른 재료, 바른 마음, 바른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구체화되었죠. 이는 곧 남해상김, 무항생제 계란, 오후 단무지 같은 프리미엄 재료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건강 콘셉트는 특히 젊은 여성 고객층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고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업 첫 해에 120개가 넘는 매장을 단기간에 확장시키는 데 성공하죠. 바르다김 선생이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을 위한 백화점 입점 전략. 2014년 김밥업계 최초로 백화점에 입점한 바르다김 선생은 기존 길거리 음식으로 인식되던 김밥의 이미지를 고급화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주요 백화점에 지속적으로 입점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옴니채널 마케팅. 바르다김 선생은 김밥 브랜드 최초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했죠. 네이버 쇼핑몰 등 온라인 채널까지 진출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다변화했고요. 셋째, 웰빙 트렌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식재료 사용. 논란이 되었던 노란 단무지 대신 무색소 무첨가 백단무지를 사용하는 백단무지 전략을 통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는데요. 이러한 원재료 차별화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신뢰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르다김 선생이 등장했을 때 많은 소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밥이 이렇게 고급질 수 있구나. 당시 바르다김 선생은 단지 음식만 바꾼 게 아니었죠. 김밥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데 성공한 브랜드였습니다. 이 변화는 곧 숫자로 이어졌는데요. 창업 3년 만인 2017년엔 전국 170개가 넘는 매장을 돌파하며 김밥계의 스타벅스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서울 경기 중심의 도시명 상권 집중 전략은 트렌디함과 접근성을 동시에 잡는데 효과적이었죠. 매출도 견고했습니다. 실제로 한 해 매출은 208억 원을 기록했죠. 창업 총 비용이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았지만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프리미엄 이미지 덕분에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여전히 믿고 시작할 수 있는 브랜드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브랜드에도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17년 바르다김 선생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데요. 가맹점주에게 비식자재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했다는 갑질 혐의 때문이었죠. 세척제, 소독제, 일회용 숟가락 등 18가지 비식자재를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게 만들었고요. 공정위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했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관련 추가 위반도 적발했는데요. 예비 창업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 정보를 문서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죠.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고요. 공정위는 바르다김 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의 시정명령 사실을 통지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 관련 3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갑질 논란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도 이어졌는데요. 나상균 대표는 2015년부터 각종 갑질 논란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14년 100여 명의 직원이 퇴사했으며 일부는 대표 앞에서 기침도, 구두 발자국 소리도 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죠. 소비자들은 정직한 김밥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충격이 컸던 건 정직함과 신뢰를 강조하던 이 브랜드의 핵심 정체성 자체가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사건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죠. 문제의 본질은 신뢰였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다고 믿었던 본사가 뒤로는 점주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사실은 가맹 점주들에게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주들과 본사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는데요. 일부 점주들은 본사의 갑질 행위를 규탄하며 집회를 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불공정 행위의 실태를 폭로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사태는 더 복잡해집니다. 상생협의회라는 또 다른 점주 모임은 모든 점주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본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개선 중이다. 라며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서는데요. 결국 하나였던 점주 조직이 둘로 나뉘고 브랜드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번지게 되죠. 그 사이 소비자들의 반응도 식어가는데요. 정직하다더니 결국 똑같네. 이젠 프리미엄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신뢰라는 기반이 흔들리자 브랜드가 자랑하던 가치와 감성마저 무력해진 겁니다. 정직을 말하던 이름은 어느새 조롱과 회의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인물이 바르다김 선생의 가맹점주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분노가 다시 한번 폭발하죠. SNS에는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포털과 배달 앱에는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본사는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문제가 된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금이 간 브랜드에 또 한 번의 충격이 가해지자 대중의 신뢰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까지 떨어지게 되죠.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가 모든 가맹점주의 사생활까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브랜드는 곧 이미지이며 이미지란 신뢰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그렇게 바르다김 선생은 과거에 프리미엄 김밥 1위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표 김밥 브랜드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김밥 프랜차이즈 시장은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편의점 김밥과의 경쟁 심화까지 겹치며 매출 정체와 점포수 감소, 그리고 재무 건전성 악화라는 공통된 흐름 속에 각 브랜드마다 다른 방향성을 보였는데요. 특히 바르다김 선생, 고복민 김밥, 김간의 김밥 세 브랜드는 외형과 재무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고복민 김밥은 매출, 점포수, 재무 구조까지 3박자가 고르게 갖춰진 대표적인 안정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매출은 2021년과 2023년 모두 348억 원을 기록했고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이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고요. 가맹점 수는 2021년 562개에서 2023년 506개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업계 1위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무 안정성인데요. 부채 비율이 3년 연속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는 30.9%를 기록했죠. 이는 브랜드가 내실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원가 관리를 실현하고 있으며 외부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전하고 정직한 먹거리라는 슬로건 아래 프리미엄 재료와 배달 서비스 최적화 전략을 펼치며 꾸준한 매출 성장과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상표권 분쟁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 변화에 맞춘 점진적 혁신을 이어가며 지금의 고복민 김밥이는 조용한 1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간의 김밥은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매출은 최근 3년간 371억 원, 395억 원, 393억 원으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외형과는 달리 가맹점 수는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459개였던 매장은 2023년엔 424개로 줄었고 현재는 전국 약 360여 개 수준까지 감소하며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구조 역시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인데요. 2023년 기준 부채 비율은 130.5%로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이죠. 2021년 152.6%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간의 김밥은 외형적인 규모에 비해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 면에서 과제가 남아있고요. 향후에는 내실 강화와 지속 가능한 구조 개선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르다김 선생은 현재 외형 축소와 재무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며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매출은 2021년 240억 원에서 2022년 233억 원으로 잠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23년엔 208억 원까지 하락하며 하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2021년 149개였던 매장은 2023년 기준 124개로 줄어들며 브랜드 외형 자체가 눈에 띄게 축소되고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재무 구조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부채 비율은 49.6%로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2022년엔 721.4%로 급등했죠. 2023년엔
무려 1407 13.4%에 달하며 사실상 재무 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경영 전략의 전면 수정 없이는 정상화가 쉽지 않아 보이며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세 브랜드는 지금 각자의 위기와 기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흥망성쇠에는 단순히 맛이나 매장 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바로 그 과정이 브랜드의 미래를 결정짓죠. 바르다김 선생은 한때 김밥이라는 평범한 음식에 철학과 가치를 입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브랜드였는데요. 하지만 정직을 내세웠던 그 브랜드가 정작 신뢰를 지키는 데는 실패하면서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됐죠. 무너진 건 김밥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브랜드의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지 않습니다. 본사는 여전히 신메뉴 개발과 브랜드 정비를 이어가고 있고 무리한 확장이 아닌 기본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르다김 선생은 다시 믿고 찾을 수 있는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다룬 고봉민김밥인 김간의 바르다김 선생 중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거나 기억에 남는 브랜드는 어떤 곳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프랜차이즈의 흥망성쇠의 브랜드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